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월요병이 있는 월요일인데요. 하지만 오늘 월요병을 타파해 주실 규릭위원님과 함께할 시간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위원님, 규릭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도 월요병을 좀 겪으시나요? 저는 어떠세요? 이제 주말에 주로 이제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캠핑을 다니세요? 예, 이제 월요일에 또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좀 그런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또 한 주의 스타트다 보니까 매매나 뭐 리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매매의 시작이기도 하니까 월요일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규릭 의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 도와드립니다.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두 개의 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주식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지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주식부터 선물까지 다 올랐어요, 위원님. 네.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되는 걸까요? 9월부터 이제 제가 작년 18년 2월부터 대세 하락장 시황을 이어왔다면 네. 그 마무리되는 지난달 9월을 그 반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뜨면서 대세 하락장의 시황을 마무리 짓고 네. 내년 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입춘대길, 봄을 대하면 사자성어를 입춘대길 많이 쓰는데 그런 장을 꽃피는 봄이 오는 장세를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 시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선물지수는 오늘 0.5포인트 갭상승을 한 뒤에 시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지루한 좁은 박스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대비 2포인트 상승 마감하면서 649.1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372개, 하락 종목 수가 850여 개 되면서 약간 불균형적인,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시장적인 내부 체질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선물 지수를 제가 11월물 옵션이 시작될 때 이 차트를 이렇게 그려드렸죠. 10월물 옵션이 끝날 때까지 이 추세대에서 놀았다면 그 다음 11월물 옵션은 다음 이런 추세대에서 추세대를 만들면서 위아래 계단식 상승을 보이면서 전 고점이었던 276포인트 정도까지의 큰 박스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도 이 월물 초반 시황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금요일 날 특징이었다면 이번 11월물 옵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 장세보다는 좁은 박스 흐름의 가두리 장세의 흐름이 당일날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부터 이제 한 6일, 7일까지 오늘 거래일이 열렸는데 전 고점에서 정확히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쌍봉 매도 신호가 발생하면서 오랜만에 모처럼 만에 고저폭이 4포인트 넘어가는 변동성이 열렸고 오늘은 하지만 굉장히 좁은 가두리 흐름이었다. 그렇다면 향후 11월 만기까지는 또 이 박스 안에서 좀 더 지그재그하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후 이 고점을 어느 순간부터 넘기는지 이 시점을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이 금요일날 나왔던 시가인 276.45라는 시가를 돌파를 어느 시점에 하는지를 체크하면 좋겠고 반대로 이제 밑으로 하방으로 눌림이 더 이어진다면 오늘 지지 라인으로 받았던 11선을
과연 데드크로스가 나오는지 241선까지 275포인트, 272.85포인트가 되겠네요. 272.85포인트를 지지받는지 체크하시면서 당분간 이번 달 말까지는 애초에 계속 이렇게 좀 좁은 박스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애초에 시황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 이제 투자 레시피를 통해서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최근 일주일 지수는 굉장히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저희 규릭스쿨에서 잡았던 이 급등주들 남영비비안 50% 수익부터 해서 이런 일주일 동안 수익 냈던 급등주들을 과연 어떻게 발굴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선물 지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방송 말미에는 어떻게 하면 이 급등주들 대응해 볼 수 있을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주식 상담 코너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실까요? 수젠텍이요. 수젠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수젠텍이 말미에 잡아서요. 6810, 6,810원이요. 네. 그리고 비중이 커요. 70% 큰일 났어요. 한 번에 많이 들어가셨어요? 예. 그런데 확 떨어져가지고 진짜 좀 잠이 안 와요, 지금. 네, 그러게요. 답답합니다. 잘 가다가 이제 끝에 이렇게 고꾸라져가지고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예. 네,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받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비중 70%를 두셨는데요. 예. 이 주식을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거를 기간 투자를 어느 정도로 내가 잡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목표가나 반대로 갔을 때 손절가는 얼마나 손익비가 맞을지 이런 걸 다방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비중을 특히나 10%면은 그렇게 큰 내상이 입을 일은 없는데 비중이 70% 이상이 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 반대로 갔을 때 이게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계좌에 내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이게 제가 네. 제 리딩을 받고서 단타로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리딩하는 사람이 놓쳤다고 손절하고 아깝다고 갖고 있자고 해서 벌써 열흘째 이러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게 단타는 많이 비중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한 7, 8% 손익이 나서 네. 금액도 크게 2,300이 들어가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300이. 작년 2월부터 저는 이제 계속 대세 하락장 시황을 펼치면서 주식을 리스크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된다 1년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만나본 많은 분들은 많은 업체에서 리딩 업체에서 이건 올라가니까 계속 홀딩하세요. 그게 이제 홀딩한 게 1년이 되고 그러다가 대세 하락이 일어나서 반토막이 다 났거든요, 종목들이. 아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한 7.5%인가 몇 프로 나가가지고 네네. 손실만 150이 됐어요 지금. 예. 그래서 차라리 이게 안 된다면 내일에도 그냥 150만 원, 200만 원 사이에서 팔아야 되는지 일주일 정도는 더 갖고 있으면 되는 건지. 리딩한 사람은 일주일만 있으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 겁이 나서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본인의 중요한 투자 자금을 투자하실 때는요. 네. 어느 한 사람만 맹신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반드시 잘 될 경우와 안 될 경우를 구분해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험적인 부분 아니면 뭐 본업에 치중하다 보면 이 주식 시세를 잘 못 보다 보면 놓치고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단가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 번 더 그 매수 단가를 올라선다면 그 다음에는 7,000원, 7,4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어요. 위로 추가로 갈 수 있는 여력이. 근데 위로 이제 6,810원이 매수 단가시니까 그 매수 단가를 이렇게 올라탄다면 이게 7,4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은 얼마냐면 6,810원은 위로 갔을 때의 경우고 만약 밑으로 내려왔다. 밑으로 내려왔는데 5,715원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이런 게 한 2달은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이제 뭐 시청자분들 중에 이 차트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다 이제 공식처럼 외우셨겠지만 5월에 바다에 빠졌으니까 이거 8월까지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혹시 언제쯤 사셨을까요? 8월, 9월쯤 사셨나요? 아니요, 10월 10일 날 샀어요. 아, 10월 10일이요? 10월 10일 완전 고점에서 사가지고. 예. 그때 뭐 단타로 리딩 했는데 그때 사라 그래서 샀더니만 이렇게 돼서. 지금 그 라인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시간에 제가 매물대에 대한 어떻게 매물대를 찾아내서 주가의 목표치를 잡고 어떻게 내가 손실 중인 종목은 반대로 어떻게 고점 부근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매물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6,810원 그 라인이 강한 매물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가격을 돌파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를 한다면 7,400원까지는 홀딩을 하세요. 그동안 들고 있었던 게 좀 아쉬우니까. 7,400원까지요? 네네. 그래서 7,400원에서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소리죠, 일단. 거기서 한번 가면 또 저항 맞고 또 한번 밑으로 또 매수 단가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7,4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리고 지금 주식하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초심은 단타로 들어갔어요, 분명히. 초심은 단타인데 물리고 나면 이제 여러 게시판 다니면서 게시글 보시고 뭐 희망적인 뉴스 뭐 여러 뭐 공시 없나 이제 계속 거기다가 명분을 붙이는 거죠. 나는 투자를 되게 잘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명분을 붙이면서 분명 초심은 단타였는데 1년, 2년 장기 투자하면서 이 회사에 굉장히 이제 주주가 되죠. 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그 초심을 잃고 내가 진입했을 때 이거 단기적인 접근인지 수익 관점인지 장기 투자인지 분명히 그 초심대로 대응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한두 번 단타 해가지고 수익 날 때는 단타 성공 이러는데 세 번째 실패하면 이거 그냥 들고 가면 장기 투자하면 오르겠지 하다가 이제 그게 반토막 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 지금 6,352원인데 네. 7,400원까지 됐다가 잘 되면 뭐 본전까지도 갈 수 있다는데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7,400원까지 가는 것도 또 일주일 이상 걸리고 그러나요? 7,400원까지 가려면 일단 뭐 일주일 안에는 힘들고요. 일주일 안에 힘들고 보통 이러면 한 2주는 걸려요. 2, 3주는. 2, 3주는 걸릴 것 같다? 2, 3주는 걸려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앞에 9월과 10월 중순에 대량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너무 많이 터졌는데 이 바닥에서 보통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매수 신호로 보통 받아들여요. 바닥을 탈출하는 주포들이 이제 많이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매집을 한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는 매수 시그널이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바닥인데 분명히 주가는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바닥인데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밑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 또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7,400원 회복하는데도 2, 3주 이상 걸릴 것 같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갱신 7,400원 회복해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본전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냥 정말 천만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다 나오세요. 미련 버리시고요. 종목은 이 종목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7,400원 되면 그냥 다 털버리고 나오는 게 그래도 낫겠다는 거죠. 네, 지금 좁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좁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권이 뭐 바람대로 위로 돌파되면 좋겠지만 근데 만에 하나 안 될 경우도 생각을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만에 하나 박스 하단을 이탈한다면 5,715원은 반드시 손절을 지키셔야 돼요. 손절이.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5,715원이면 네. 85원에다가 얼마나 내일이라도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내일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일단 그 박스 하단은 손절 라인을 무조건 필히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손절을 안 하시면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다. 근데 손절 못 하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한테 전화 한번 또 주세요. 그러면 주가가 왜 그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결과가 나와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내일이고 모레가는 5,715원 내리면 그냥 무조건 눈 감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나와야 그쵸. 된다는 소리네 일단. 네네. 지금은 좁은 박스권의 중간 애매한 구간에 지금 걸쳐 있어서 네. 위로 갈 확률도 50%, 아래로 갈 확률도 50%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보니까 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보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틀 동안 계속 겁이 나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그런 가능성이면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안 돼서 네, 내일에도 떨어져 손절할까 하고 있다가 좀 마침 시청하다 보니까 저기 전문가님이 있어가지고 전화했던 거예요. 예, 한 곳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네. 예, 어차피 본인의 소중한 투자 자금은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이 잘해야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이에요. 감나무 이번에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많이 있으면 느꼈어요. 수익 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평생 직업으로 삼으시려면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경험이고 이렇게 잘못 들어갔을 때,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오는 것도 요령이고요. 네. 그럼 여기서 다른 분들이 대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방금 대응 방법 PD 메모하셨다가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무료니까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상단에 그 아이콘 누르시고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시청자님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자 종목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브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뒷자리 135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3,847원이고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이라 네.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올랐던 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지금 그 체시스를 대장으로 해서 네.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지금 9월 초, 8월 말부터 9월 한 달 동안 아주 핫했던 테마죠. 그렇죠. 핫했던 테마인데 이 오늘의 투자 레시피의 주제도 급등주라고 했어요. 근데 급등주의 이면에는 반드시 빛 반대에는 그림자가 나오듯이 네. 급등주의 끝에는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 이 급등주는 먼 나라 얘기고 급락할 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게 이제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행인 건 투자가 비중이 10%밖에 안 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신데 일단 이 테마는 다 끝이 났어요. 이미 다 테마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게 상승 추세일 때 올라타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타지 못하고 이제 더 오를까 하다가 이제 내리막길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려서 이제 이게 또 반토막 고점에서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고점에서 딱 반토막이 지금 난 구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면 3,000원 정도까지 가는데 매물대 수업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반등이 나오면 일단 매물대들이 전고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가 다 저항 자리니까 이런 저항 자리마다 찾아서 분할로 반 팔고 본전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 그 돼지 열병이 또 뭐 전국으로 더 확산이 됐다 그런 뉴스가 나와도 이제는 반짝 상승으로 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월, 9월에 이어졌던 이런 대시세를 향후 기대하신다면 굉장히 무리니까 이거는 손절하신다 생각하시고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급등주죠, 위원님. 네. 그죠? 이따가 말씀을 드릴 급등주와 관련된 종목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급등주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대응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관련 테마가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조금 수익을 이제 창선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뱃셀이요. 뱃셀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000원에 15%예요. 6,000원에 15%.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매수가 근처까지는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예.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갖고 있어야 되나? 지금 또 어떻게 손절 올라올 때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지고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참 됐어요. 아, 한참 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규릭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참 되셨다고 하는데, 예, 최근에 지금 상한가도 한번 나오고,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큰 급등을 보였어요. 동종목은. 그러면서 단기간에 지금 80%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손실 중이시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예, 답답해요. 네, 이게 예. 제 추측건데 작년 10월쯤 사셨을 것 같아요. 6,000원이면. 예, 예. 작년 10월쯤에 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게 좋아요. 예, 좋은데 오늘 가다가 왜 밀렸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장기 이평선에 이제 저항을 맞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 번씩 맞고 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항에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6,000원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럼 6,000원을 지금 단번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6,000원까지는 어렵고 오늘 4,950원 마감했잖아요. 예, 예. 4,950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오늘 단기 고점에서 이제 대량 거래도 또 수반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1선 눌림목을 한번 줄 수 있어요. 주고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과정이 보통 걸리면은 한 2, 3개월은 잡으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으로부터 2, 3개월. 만약에 예, 예. 정말 매수 단가까지 나는 1년 동안 들고 있었던 게 아까워서 매수 단가까지 봐야겠다 하시면 최소 2, 3개월은 더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6,000원에 매수하셨던 게 2,200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났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그게 오늘 고점을 대비하면은 거의 한 마이너스 10%로 많이 그 손실이 최소화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도 오늘 그냥 팔을까 말까 그냥 나오고 싸우다가 그냥 못 팔았어요. 아, 예. 근데 3분의 1 토막을 들고 계신 것도 되게 대단하신 거고. 예. 지금 마이너스 200%가 넘었는데 이게 거의 그 손실률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오면요. 일단 과감하게 자르고 봐야 돼요. 자르고. 예. 네, 사람이 내가 어떤 종목을 계속 들고 있으면 이성 판단이 좀 흐려져요. 나의 희망과 기대감을 계속 거기 분석에 개입하게 되거든요. 주입을 하니까 이 판단과 분석이 주관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 잘 안 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로 꼬이고 그 손실이 계속 가중되면서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2, 3개월을 난 더 보유하고 싶다. 보유해도 상관이 없다 하시면 보유를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정고점 매수 단가 6,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종목으로 좀 지쳤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면 이 종목은 일단 오늘 고점이 5,390원이었는데요. 일단 5,200원대 위부터는 좀 정리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5,200원이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손절하실 때 한 번이 다 힘드시면 시간 분할, 가격 분할로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되실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셔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베셀 같은 경우는 5,200원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종목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동성 화인텍이요. 동성 화인텍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평균 잡아서 9,500원. 네. 그리고 비중은 60%. 60%? 예, 아, 그러면은 한 번에 들어가신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예. 아, 그러면은 몇 번에 나눠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 번 사고하고 여러 번에 거죠? 나눠서. 여러 번에 알겠습니다. 나눠서 평균가가 9,500원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 화인텍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성 화인텍은 시총이 이제 2천억 좀 넘어가는 회사인데요.
기업인데 네. 지금 기관의 매수세는 전혀 요새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 외인이 조금씩 7% 초반대에서 이제 7% 후반대로 조금 최근에 외인의 매집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 네. 이 차트를 보게 되면요. 네. 지금 9,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나눠서 했습니다. 아, 예. 8,700원부터 나눠서 1,100원까지 했었어요. 아, 예. 올라갈 때마다 이제 불타기를 하셨네요, 그러면.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뭐 한 5% 가량의 수익이실 텐데 네. 지금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계속. 지난번에 10,950원 찍더니만 11,200원이 이제 10월 11일 최고점이 11,200원. 예, 예. 예, 그래서 계속 일주일간 빠지네요. 예.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게 오를 때 한번 쫙 오르면 또 변곡이 나와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또 여기서 변곡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또 고점에서 또 변곡이 나오고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변곡 신호가 하나 보이고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화살표를 가리켜 주죠. 네. 최고점일 때. 네. 11,200원 최고점일 때 매도 신호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네. 이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고점에서 이렇게 변곡이 나와서 조정이 나왔다. 근데 이 조정폭이 깊었다. 그러면 이 조정폭이 깊었을 때 이 조정의 반만큼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다 이제 수익 중이시니까 이절을 하고 나오시는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거든요. 네. 어제 금요일이죠. 네. 지난 금요일. 네. 1,700원 라인이 최종적인 이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을 지금 놓치신 거예요. 네. 이 놓치시면 이제 향후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이 1,500원에서 왔다 갔다 좁은 박스권으로 한 2주 정도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예. 이어질 수 있으면 이 박스 상단 부근에 갈 때마다 그러니까 1,800원 정도 가면 그 부근에서 익절을 좀씩 하세요. 네. 비중이 60%면 지금 꽤 많으신 부분이니까 네. 이게 이제 반씩이 아니면 뭐 25%라도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익절을 하시고 이게 이제 만약에 저점을 깬다면 이게 9,500원 밑으로 이제 내려올 수 있거든요. 매수 단가 밑으로. 네. 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800원부터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파세요. 파시면서 이 9,500원 라인이 만약 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그 매도했던 현금화했던 부분을 다시 9,500원에서 다시 사시면 위로 한번 박스권 매매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외국인들이 계속 8월 달부터 쭉 매집을 해서 들어오던데. 네네. 근데 방송 하인테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주식인가요? 일단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요. 네. 이렇게 나오면 이게 2주 정도는 조정을 받아요. 네. 예, 지금 자리에서 바닥에서 보면 거의 50%가 지금 상승한 구간이에요. 네. 50% 상승하면 거기서 반 정도는 또 되돌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너무 한 종목에만 너무 이렇게 매달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손실 중이면은 대응이 좀 까다롭겠지만 수익 중이시니까 예. 이게 이제 향후 월봉상 흐름을 그려드리면 이 빨간 선이 지금 10월선인데요. 이 월선 10월선이 이렇게 10MA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자리도 나쁘지가 않고요. 네. 그 때문에 그냥 봄까지 들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방금 한 2주 정도는 박스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계속 오래 들고 있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계좌에도 별로 변화도 없고 다른 종목들을 또 좋아 보이는 종목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이 계속 묶여버리면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익절을 1,800원부터 하시라고 했던 거고요. 장기로 보실 거면 내년 봄까지 매수 단가 오면 본절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가져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성화인테 누구보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꼭 시나리오대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 종목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LG 이노텍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뒷자리 482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3만 원이고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매수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는 주식이든 선물 옵션이든 이렇게 하면서 네. 인간 지표라는 거를 되게 좀 많이 신뢰를 해요. 인간 지표. 네, 인간 지표. 인간 지표가 뭐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딱 사는 좋아하는 가격대가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13만 원의 매수 단가시면 지난주 저희 투자 레시피를 한번 유튜브를 찾아서 보셨다면 이런 거를 절대 안 사시죠.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왜냐하면 13만 원에 앞으로 넘어가면 4월의 고점이 13만 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지 아니면 그 작년에 사셨던지 하신 건데 이런 구간이 오면 매도해서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자꾸 반대로 가신다는 거죠. 투자가. 그러니까 엇박자가 계속 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는 저평가된 거를 저점에 사서 싸게 사서 고점에 올라갈 때 시세 차익을 남겨서 그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구도인데도 자꾸 다 올라간 말에서 더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에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고점에 물려가지고 그게 30%, 50% 조정이 나와도 그냥 들고 있다가 그게 또 다시 운 좋게 정고점까지 오면 정고점에서 익절을 하셔야 되는데 본절을 하시든 뭐 5% 컷이든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들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기본 3개월, 6개월은 그냥 계속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를 하면서 본인도 좀 소가리를 하실 텐데요. 그렇죠. 예, 이 종목도 13만 원 가면 일단은 파시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본절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 LG 이노텍은 저는 이제 작년 1월, 2월에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이제 사야 될 필요가 있다. 12만 원대에서. 근데 결국은 그게 16만 원, 17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주가라는 게 움직일 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변곡이 나오죠. 변곡이 나오고 오르고 내려오고 이 변곡 구간에서 제가 작년 1, 2월에 이 LG 이노텍 우량주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또 오르고 나니까 어때요? 또 변곡이 나오면서 화살표가 아래를 가르쳐 주죠. 그러면 이럴 때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주가가. 변곡은 딱 두 개라고 했어요. 이런 변곡, 이 구간, 그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때 이 구간. 변곡은 딱 두 개인데 이것만 알면 몸통 수익은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주식으로.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반대로 매매하니까 자꾸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쯤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13만 원이면 여기서 매수하신 건데요. 이거는 다음 달까지 가져가시면 매수 단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13만 원부터 올라갈 때마다 그냥 다 파세요. 손실 안 난 걸로 만족하시고 13만 목표가를 잡는다면 한 13만 1,000원 정도? 13만 1,000원 정도. 13만 1,000원에서 13만 2,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매수 단가에서 많이 올라갈 그 여력이 없고 오히려 거기 매수 단가 찍고 다시 조정받고 다시 그 다음에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매수 단가 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이 종목은 현금화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매수가 근처에 도달을 하면 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매수가 위로 올라올 때마다 수익을 챙기시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네, 혹시 TV 지금 켜고 계신가요? 아, 예. 네, 소리는 줄이시고 저랑 전화로만 연결할게요. 예. 코오롱 생명과학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만 1,000원에 70%. 네, 3만 1,000원에 70%.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한 5일 전이요. 5일 전쯤. 막 뛰어오를 때 그때.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또 핫한 종목이어가지고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코오롱 생명과학 지금 관리 종목이 지정됐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상장 폐지가 되는 마나 되게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가 다행히 유예가 되면서 최근에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그 다다음 날 또 상한가가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요.
일단 모험, 이 주식 투자를 모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관리 종목 하셔도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다 감수할 수 있다 하면은 관리 종목 하셔도 되는데 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기 싫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이런 관리 종목은 최소한 손대시면 안 돼요. 예,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뭐 과거에 영광도 있었어요. 분명 이 종목도 있었는데 그때 매수하셨던 분이 지금까지 뭐 장기 투자를 하셨다. 지금 관리 종목이 지정됐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신규로 매수하신 상황에서 이런 관리 종목을 건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의 그 종목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한 몇 사례만 다 보셔도 왜 인간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 강의를 해드렸는지 바로 한 10분, 15분만 시청하셔도 주식 고수가 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3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바로 앞에 보면 뭐가 보이세요? 이 네모 박스권에? 꼭지점이요. 이 네모 박스권이 뭐냐면 전 고점이에요. 전 고점. 예. 전 고점은 매물이에요. 그냥 전 고점은 매물. 그러니까 전 고점에 닿으면 주식은 사면 안 돼요. 절대. 만약에 전 고점에서 열의 한 종목은 뚫고 바로 가는 종목이 있겠죠. 그런 열의 한 종목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8, 90%는 전 고점 저항받고 다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확률적으로 왜 안 되는 10%에다 자꾸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그 인간 지표를 참 이래서 제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물리시는 분들이 다 전 고점에 물리세요. 안타까운 사연인데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내일이라도 당장 빠져나오세요. 이게 내년 3월 되면요. 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미 관리 종목인데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와봐야 뭐 어떻겠느냐. 여기에 더 최악은 상장 폐지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20%로 나올 거 나중에는 마이너스 99.9%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영원이 돼서. 이런 리스크 있는 관리 종목은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좀 체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시고.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기간의 차이이지 그 투자 자금은 결국은 말라갈 거예요. 아시겠나요? 내일 그 시초가에 팔고 나와야 합니까? 네, 시초가에 다 던지고 나오세요. 지난주에 그 종목 상담 하셨던 분 한 분 기억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 지난주에 하한가 맞았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화천기계라는 종목을요. 예. 제가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하한가가 갔지만 내일 한 5%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전량 다 손절하시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질질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확히 그 다음날 고점이 6% 올랐어요. 6%. 그러니까 5%의 손절을 다 했다면 그나마 손실을 좀 더 줄이면서 끝낼 수 있었는데 그 제 시황을 잘 참고 안 하시고 만약 고집대로 이걸 계속 홀딩하셨다면 이 손실률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지난주에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맞았습니다라고 그걸 뭐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경험상 이런 식의 투자는 나중에 결국은 굉장히 위험하고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면서 결과도 안 좋게 나는 굉장히 안 좋은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설령 이런 종목이 상장 폐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리 종목을 자꾸 건드시면 나중에 한 번은 상장 폐지의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내일 다 나오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만나봤습니다.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레시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떻게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지 투자 레시피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급등주를 좀 공략을 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오늘 HLB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늘 높이 떴는데 네. 나는 쫓아갈 수가 없고 네. 이런 급등주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최소한 급등주를 내가 바닥에서 잡지 못했다면 네. 날아가는 종목은 그냥 멀리 날아가라고 그냥 놔주면 돼요. 내게 아니구나. 네, 손실은 안 나거든요. 그러면. 네네. 근데 항상 더 가겠지 한다는 욕심 때문에 추격 매수하다가 방금 사례들처럼
전고점에 정확하게 그 변곡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게 30%, 50%씩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급등주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요. 급등주, 우리가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급등주라는 거는 과거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급등의 이면에는 아까 종목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급등을 잘 올라타면 수익이 단기간에 많이 나겠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급락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잘 생각하셔서 자기의 투자 성향과 매치되는지 그리고 급등주를 하실 때도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되고요. 항상 적절한 투자 범위 내에서 비중을 실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듀리스쿨에서 최근에 오늘 이제 남영 비비안이 장중에 장 마감 후에는 이제 상한가 안착했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을 이제 어디서 매수를 했냐면요. 이 두 번째 연두 신호가 보이는 9월 27일에 매수를 했어요. 종가 매수를 했어요. 9월 27일에 종가 매수를 하면서 이게 이제 1%씩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갈 때마다 10월 초부터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남영 비비안의 이 종목은 10월 중순에 급등세가 분명히 나온다. 그 변곡 시점은 10월 중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지난 금요일 10월 18일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까지 상한가를 가면서 듀리스쿨생분들은 뭐 40%에서 많게는 50%씩 수익을 챙기셨는데요. 이 종목을 그럼 어떻게 발굴을 할 수 있었을까 보신다면 방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했어요. 급등도 해본 종목들이 급등이 또 나중에 또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7월부터 9캔들 만에 556%라는 대시세가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일 최고점을 찍고 나서 기간 조정을 2달 이상 들어간 거죠. 8월 1일부터 9월 27일이면 거의 2달이 됐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이제 이 두 번째 변곡 신호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고 봤기 때문에 종가 매수를 했던 것이고 여기서 바로 가면 좋았겠지만 1%씩 조금씩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흐름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절대 지금 손절하거나 비중 축소할 타이밍이 아니라 10월 중순을 기약해야 된다. 10월 중순. 그러면 우리가 급등주를 보실 때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실 때 흔히 이제 Y축의 가격을 집중을 하면 이 Y축 가격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1, 2, 3, 4, 5, A, B, C 조정파. 그리고 이 시간론, X축의 시간론을 봤을 때 가장 유명한 이론은 바로 일목균형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X축과 Y축을 접목시켜서 시간과 가격론을 같이 접목한 이론은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론적으로도 가격론적으로도 저는 10월 중순이 변곡으로 정확히 봤던 거고 제 시황이 그랬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호 정확한 내비게이션 역시도 그 하루 전날 10월 17일 날 세 번째 연두 신호 변곡을 알려주면서 급등을 이제 하겠다는 임박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거고요. 다음 종목 방금 첫 번째는 한번 1차 급등 뒤에 기간 조정이 이어진 이후에 재급등을 노리는 매매였다면 두 번째는 급등주. 차트라는 건 결국 정배열로 급등을 하다가 누군가가 고점에 물리면 그게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이 나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면 역배열로 바뀌거든요. 그 역배열이 바뀐 다음에 일정 또 기간의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면 그게 다시 정배열로 바뀌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배열을 공략할 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기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한 7월 초에 바다에 빠지기 시작할 때 잡으면 이게 기본 3개월이니까 10월 초순까지 3개월의 주가 조정을 생각해야 되고 그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이런 바다 초입 구간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구간에 들어가야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5거래일 전에 이 양봉일 때 종가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다음날 4% 마이너스 조정이 나왔어요. 이때 제가 저희 듀리스쿨생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1월에 아이리버를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지금 손실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지금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1주만 기다리면 반드시 이거는 수익으로 전환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한 홀딩 사인을 드렸는데 불과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시간의 상한가 가면서 오늘
전일 저점 대비 한 17% 급등이 나왔는데 저희는 시가 위에서 7,400원, 500원일 때 전량 다 익절을 해서 한 10% 정도 수익은 무난히 챙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배열을 공략한다는 거죠. 역배열인데 역배열의 시작점이 아니라 역배열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공략을 해서 단기간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공략했던 피델릭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피델릭스는 그 목요일에 하루 전 거래일에 목요일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이 나온 뒤에 분봉에서 수렴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패턴은 1차 급등 뒤에 분봉상 수렴을 기다리는 건데 이날 금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죠. 피델릭스를 최저점에 매수를 하고 그게 오후장 돼서 2시쯤 돼서 20%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죠. X축과 Y축의 기울기를 봤을 때 기울기가 45도 이상으로 60도, 50도 이 정도 기울기가 되면 이런 게 바로 급등주가 되는 건데 이 급등주를 단기간 내에 이렇게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델릭스를 저희가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공략을 해서 15%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좌측이 일봉 차트를 나타낸 거고 우측이 30분봉 차트를 나타내는데 이 일봉상에 캔들 2개만으로 어떻게 공략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이 우측에 있는 30분봉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16일부터 17일까지 단기적인 1파 상승이 나왔고요. 이게 조정이 나오면서 이 수렴 구간에서 저점에서 잡은 거죠. 이 저점에서 포착을 해서 이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여기서 저점을 잡아서 이 수렴이 결국 위로 터질 때 여기서 모두 익절을 하고 전일 오후장에 익절을 하고 나왔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NX라는 종목을 저희가 지난주 공략을 했어요. 이 NX도 피델릭스하고 똑같은 패턴인데요. 저희가 이 첫 번째 급등, 1차 급등이 나온 다음 날 시가 밑에서 1260원, 70원 부근에서 몰빵을 해도 된다, 이 종목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중을 실으시라. 그러면 지금 아까 종목 상담을 할 때 70% 비중을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 하시는 분이 계신가 반면에 저는 승부를 볼 타이밍이 오면 보이는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한 번씩 승부를 띄워서 거기서 계좌를 한 번씩 확확 키워서 트레이더 차트를 우상향 시켜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이는 자리에서는 승부를 띄우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괜히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몰빵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몰빵을 해도 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는데 거기서 승률이 보통 80% 이상은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내가 몰빵을 만약 2,000원에 몰빵을 했는데 빠졌을 때는 손실 범위를 내가 3%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1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보인다. 이게 바로 손익비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는 거죠. 1%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장기 투자하면서 50% 마이너스 나는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이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시면 단순한 진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승률이 좋아야 될 것, 두 번째 손익비가 좋아야 될 것, 세 번째 몰빵을 할 때 세 번째 조건 가장 중요한 건데 기간적으로 며칠, 수일 내에 파동이 진행돼서 나올 수 있을 것. 이게 계속 흘러내리면서 빠지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 언제 오르겠지. 지수는 막 올라가도 대세 상승장이 와도 내 종목은 계속 하락하고 이러면 이제 기회비용, 박탈감들이 굉장히 몰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몰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엔드 조건이 성립이 될 때 몰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지수는 굉장히 여파로 꽃게처럼 기어갔지만 저희는 이런 급등주들을 계속 수익을 내면서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을 냈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규리스쿨에서 2015년 12월부터요. 2018년 2월 대세 하락장의 시황을 펼쳤던 그 시점까지 2천만 원 가지고 10억 아일랜드 그래서 최종 작년 2월에 12억 5천만 원으로 수익을 인증 마무리하고 10억 아일랜드의 프로젝트를 마감을 했는데 지난달부터 이제 대세 하락장에 마무리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시황을 펼치고 지금 실제로 지수가 반등이 잘 나오고 지수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여정으로 10억 아일랜드를 도전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전은 예리하게 해야 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이렇게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알찬 강의자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알찬 내용 전해주신 규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